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실사구시 2강 미친 헬조선 누가 제일 미쳤나.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이래 얘기해요. 요즘 보니까 세상이 한 반은 미친 것 같다. 반 정도는. 근데 한국 사람은 한 70% 정도 미친 것 같다. 너무 이상하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뉴스들 보면은 야 이거 참 미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보면 여전히 역시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연이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친 증상들을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더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상들을 얘기할 텐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미쳤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제 35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반공 독재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민주화된 지 겨우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심각하냐 하면은 사실은 민주화가 됐으면 과거 청산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코메리카도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자주민주국가로 바꿔야 되겠죠. 하나도 안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됐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민주화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나빠져 버렸거든요. 빈부격차가 훨씬 심해졌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요. 옛날에는 100대 96대였어요. 지금은 2대1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비정규직 없었잖아요. 지금 반이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삶이 민주화되고 나서 훨씬 더 나빠진 거예요. 옛날에 그죠? 연속극 하면 그 탤런트들 그 받는 돈이 옛날에는 저 인류 배우나 그냥 단역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은 주인공 한 놈이 다 먹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독식이 옛날보다 민주화되고 나서 훨씬 더 심해져 버렸거든요. 옛날에는 1% 독식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돼가지고 이제 살만하겠지, 좋은 나라 되겠지 기대했는데 결과는 더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런 걸 한 번도 제대로 청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증상이 막 드러나는 거다. 그런데요, 이걸 흔히 우리가 적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폐는 100년 이상 묵은 적폐입니다. 그죠? 일제시대부터 쳐가지고. 그런데 문재인이 들어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했죠. 이 100년 이상의 적폐 위에다가 문재인 20개월 되면서 그 못지않은 폐단이 새로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작폐를 한 겁니다. 작폐. 이것도 지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적폐 못지않게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요.
적폐보다도 더 문제가 참 심각해요. 예를 들면요,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저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죠? 탁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손 이 펼침 막 들고 인사하고 막 정말 아양을 떨 정도로 하죠. 주권자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그런데 문슬람들은 어때요? 저가 온갖 나쁜 짓 다 해놔놓고는 그 비리를 얘기하거나 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공격합니까? 판사까지 막 개차반 만들어 놓고 공격하죠. 그렇죠? 이런 사태는요, 일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슬람의 작패가 100년 적폐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돌고 배기겠어요. 그래서 헬조선이 박근혜 때까지는 헬조선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헬조선이 완전히 돌기 시작했다. 미치기 시작했다. 금년 들어가지고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미친 예로서 그죠? 역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이 결정을 1월 29일 날 했죠. 1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 이튿날 김경수 재판 결과 나온 날이죠. 선고한 날이죠. 그죠? 김경수 재판하기 전날 김경수 촛불을 터뜨려 준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 건수를 보면요.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에 60조 조금 넘어요.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는 20개월 동안에 53조예요. 1년 8개월 동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놔놓으면 전부 흉물이 되고 자연훼손하고 엄청난 어떤 이 부작용을 일으키죠. 그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이명박 정권 때 연평균 12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준 게.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연평균 30조입니다. 2배 반입니다. 지금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정권으로 이 시민들로부터 정말 이 4대강이 대표적인데 그죠? 엄청난 비난을 받은 이명박 정권보다도 몇 배다? 2배 반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래 세상이 조용하죠? 정말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들면서 온갖 미친 짓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데 우선 과거의 적폐들, 이 적폐들도 미치기 시작합니다. 미치기 시작. 새해 첫날 딱 이순자가 미쳐버렸어요. 이순자가 미쳐가지고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 얘기 듣고는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어머니는 누구일까? 누구겠어요? 이순자가 민주주의 어머니 되는 거죠.
참나. 확실히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순자는 한국 민주주의 어머니가 되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코미디예요. 사실은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반드시 대통령직을 박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조선시대는요, 폐륜을 하면 연산군, 광해군 다 쫓겨났잖아요. 이 사람들 다 국가 반역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무고한 양면 학살해서요. 반인륜 범죄자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빵 프로지만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이건 대통령직 박탈할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도 묘지에서도 다 그 전두환이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다 파내야 됩니다. 있잖아, 그죠? 국립묘지에서 제일 큰 묘지를 차지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뭐한 인간입니까? 일본 천황한테 충성혈서선 인간 아닙니까? 그 인간을 대한민국 국립묘지에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넓은 자리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대한민국일까, 일본 제국일까? 그래서 국립묘지를 헌법에 맞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공로자만 거기 모시고 그 이외는 전부 파내야 돼요. 친일파, 역대 대통령 중에 나쁜 짓 한 놈들 다 파내야 돼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제 보도된 거, 1월 달에 이제 또 보도된 것 중에 외교부 장관을 했던 유명한가 윤병세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주라는 2012년도 판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역할을 했다. 그 사람들 외교장관입니까? 우리나라 외교장관입니까? 일본 외교장관입니까? 그 짓 한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게 박근혜고. 이들은 뭡니까? 아직도 사실은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지금 그 무리들이 서먹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1%는 대부분 이런 종류들입니다. 청와대, 대법원, 그 다음에 로펌인 김현장이 일본을 위해 가지고 완전히 연합을 한 겁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일본 기업이 피해 보상을 안 해줘도 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작당을 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고 대법원이고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정도 되면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죠? 이게요, 뿌리가 이제 박정희한테 올라가는데, 박정희 일본 이름을 다카키 마사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장시 개명한 이름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장시 개명에는 뿌리가 확인이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 이름 보면, 아, 이건 한국 놈이구나. 금방 알아요.
조센쟁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진짜 일본 이름으로 완전 바꿔봤어요. 도저히 한국인인 걸 확인할 수 없는 뿌리를 일본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만든 게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민비 시해 사건의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카모토라는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박정희가 이제 일제시대는 충성혈서 쓰고, 그 다음에 해방이 돼가지고 군사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나라 그 정말 적폐 1호, 적폐의 총본부가 어딥니까? 중앙정보부입니다. 지금 국정원입니다. 그게 모든 악의 이 집행부서입니다. 악마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일본 기업들한테 뒷돈을 받아요. 그 뒷돈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민주공화당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 짓을 했으니까 한일협정 맺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헐값에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위안부 등이 있잖아요. 그죠? 일본 제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개인들이 다 청구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거는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받도록 아예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박근혜도 딱 저게 애비하고 똑같아요. 2011년 8월 달에요. 어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냐 하면은 일제시대의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죠? 개인 청구권은 국가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건 불가침의 권리다. 누구도 그걸 빼앗을, 일본도 빼앗을 수 없고, 한국 정부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행사해야 되는 권리다, 그거는.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고이듬에는 대법원에서 이제 요 판결이 나니까 대법원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 피해자, 미쓰비시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한테 미쓰비시가 이 전범기업이죠. 그죠? 피해를, 그 배상을 해줘라. 판결을 내립니다. 이 두 가지 다 역사적인 판결이죠. 그런데 개인 피해 보상을 못 받도록 다 막아버리고 뭘 합니까? 10억엔 받고, 그죠? 우리 돈으로 100억. 그 정말 100억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안 돈이에요, 요즘은. 그거 받고는 모든 걸 불가역적으로 종결시키려고 그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도록 종결시키려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도록 종결시키는 걸 해지하겠다, 바꾸겠다, 우리 돈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던 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놈입니다, 문재인. 박근혜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해놔놓고는 한편으로는 그 대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뒤집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공작들을 한 겁니다. 청와대, 대법원, 김현장이. 이 국가 반역 집단이에요.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반민족 집단이에요. 이게 대법원도. 그래서 이런 데 협력한 사람들 이름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또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김현장, 김기춘, 양성태, 차한성, 박병대, 조윤선, 황교안, 유명한, 윤병세.
이외에도 많지만은 여하튼 이런 정도 사람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민족의 자주적 주권을 부정한 이 무리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 날뛰는 그 후예들인 그 잔당들인 자한당도 또 언제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말하자면 박근혜가 감옥 가면서 탄핵되고 감옥 가면서 이제는 끝났다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죠. 그 박근혜 정권에서 총리했던 이 사람도 당연히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박근혜 그 이 부정 비리에 이 사람도 일정한 말하자면 협력을 하거나 무기를 하거나 다 한 겁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로 출마하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는 짓을 보면 참 한심해요. 태극기 부대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 인간들이 자유한국당 인간들이 정말 한심한 인간인 걸 보여준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5시간 릴레이 단식 투쟁했죠. 그죠? 그러면 아침을 보통 몇 시에 모여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보면 한 8시에 모두 안 일찍 자나, 그죠? 7시 뭐 반이나 이래쯤 모여. 그럼 점심은 12시에 먹는다 쳤거든 4시간 반 비죠, 그죠? 30분 늦게 밥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 기득권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투쟁해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30분 늦게 먹는 걸 단식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집단이 정치 집단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그 다음에 김진태와 아이들 김하나이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발제하도록 했죠. 이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새끼 박정희들이 한국에 뭐 들끓고 있죠. 새끼 박정희 핵심 뭡니까? 새끼 박정희.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린 인간. 이게 새끼 박정희입니다. 그런 인간 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요. 일본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500만 달러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돈으로 56억이래요. 근데 이게 경제적 피해에 한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되면은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른대요. 한국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이나 있잖아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징벌적 배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회사 돈을 횡령했을 때 징벌적 배상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횡령했다 치면은 징벌적 배상을 10배 정도는 해야 돼요, 최소. 그럼 1000억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절대 시한이 없이. 이 사람들이 제일 탐내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죠? 그럼 제일 아픈 게 뭐겠어요? 돈이죠.
그러니까 제일 그 사람이 아까운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아까운 것을 뺏어버리래요. 그러면 그런 짓 못해요. 감옥에 넣어도 안 돼요, 이 사람들. 내가 뭐 몇 년 있다 나오면 뭐 1,000억 버는데 뭐 100억 버는데 이 칸은 앉아 있어요. 여하튼 뭐 이런 사람은 넘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얼마나 미쳤는가를, 한국이 얼마나 미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게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작사한 윤치호 친일파죠. 안익태는요, 친일만 한 게 아니고 나치 찬양까지 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친일파, 친일 플러스 친나치 한 이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애국가를 지금 우리가 3.1절 날 불러대고 있다. 광복절 날 불러대고 있다.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그 이혜영 교수가 안익태의 이제 정체를 밝혀냈죠. 밝혀냈는데 뭐 친나치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거 다 읽을 거 없고, 카라얀하고 파리에서 지휘를 했는데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파리에서 지휘를 했어요. 했는데 이 음악회가 뭐 하는 거였냐? 히틀러의 생일 축하 연주회였어요. 이런 사람이 작곡한 애국가를 지금 우리가 동해물각한 부르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훨씬 나아요. 100배 나아요. 이 우리의 현행 애국가라는 건요. 그리고 애국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100년 적폐, 일본 식민지가 되고 미국 속국이 된 코메리카, 그 100년 적폐의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국가조차도 아직 이런 걸 쓰고 있는 게 너무나 한심한 거죠. 우선 지금 현행 애국가는요,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규정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갖다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나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맨날 식마 있으면 애국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요. 애국가라는 거는 사실은 민주공화국에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보세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있고 사람은 그 대상이잖아. 국가를 사랑하고 그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해야 되잖아. 대한민국은 국가는 무엇 때문에 있어요? 주권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와 주권자의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게 애국가입니다.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애국가가 아니라 주권자의 노래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그죠? 너무나 허망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게 뭐야?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위상에
또 내용에 전혀 맞지 않는 가사들이다. 무궁화가 피면 되는 거예요. 참나. 근데요, 이 애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애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더 심각한 사태가 있어요. 애국가를 이해하자면, 애국가를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자면은, 남이나 북이나요, 국가가 종교화되어 있어요. 북에서도요,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국가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래요. 새로 국가를 하나, 국가를 국기든가, 여튼 그 찬양을, 국가 상징물을 찬양하고 있어요. 국가는 누구를 위한 수단이다? 주권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권자가 잘 살기 위한 수단이다.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대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가 종교화되면서 오히려 주권자가 뭐가 되어 있어요? 신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증상이 한국에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끝없이 주권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게 남에서는 누구? 박정희. 북에서는 김일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십자가 숭배 의례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절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하는 거 하고, 그죠? 국기 앞에 중성 맹세하고 애국가 부르는 양식이 똑같아요. 네. 대한민국 예수예요. 그래서 이 국가교 종교 의례가 아주 제도화되어 있고 의례화되어 있어요. 그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요즘 또 뭐 합니까? 야구장 가서 야구 보러 가는데 왜 국가와 국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돼요? 미쳤지.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국기에 격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인이야. 주권자야. 저는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국회 격려 거부했어요. 태극기 애국가가 이런 국가주의를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차렷하고 격려하고 부동자세로 눈독 굴리지 말고 쳐다보고 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뭐로 만들어 버려요? 동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말하자면 움직이고 스스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앞에 완전히 석고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국가주의는 사람을 뭐로 만든다? 돌로 만들어 버려요. 네? 로봇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주의는 그 국가주의에 기초한 국민들에는 충성혈서는 충성맹세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민주공화국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김일성이 뭐로 바꿨어요? 주권자를 뭐로 바꿨어? 국민으로.
주권자를 인민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권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걸 넘어설 뻔한 적이 있어요. 언제 넘어설 뻔했냐 하면요, 2002년 월드컵 때 저 하늘 높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그 노래 불렀죠. 기억하세요? 그 하늘에 떠 있는 건 높은 데 있는,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6월 항쟁 때 어떻게 했어요? 태극기를 끌어내려가지고 우리 손에 쥐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때 태극기를 뭐로 만들었어요? 내 패션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태극 문양을 새기고, 그죠? 그랬죠? 그 앞장을 누가 섰어요? 20대 여성들이 섰습니다. 20대 여성들이 가장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펄럭이던 태극기를 손으로 끌어내리고 나의 패션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누가 주인? 내가 주인. 태극기는 나를 꾸며주는 수단.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수단.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이지 2002년 월드컵 때 이걸 이런 정도 됐으면 이거 폐지해야 되잖아요. 충성맹세 정도는. 그죠? 근데 이걸 다시 개정해가지고 유지시켜준 게 누구? 노무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장 악랄하게 써먹은 게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 국회에 대한 충성맹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 그걸 또 얘기했다가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가 필요할 때는 통진당 사람들이 국회에 대해서 그 국민의례를 제대로 안 한다고 욕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신호탄이 돼가지고 그 통합진보당 얼마나 공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악랄한 인간입니다. 지가 빤히 알면서 자기 이름을 빛내게 할 때는 태극기는 숭배 대상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을 작살낼 때는 그거 안 한다고, 국민들의 제대로 안 한다고 비난하고. 이런 국가주의 조폭교가, 그죠?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 세 나라 있어요. 어디겠어요? 첫째, 일본 천황교. 그 다음에 남해 태극교. 태극교 보고 이 가족이죠. 북한은 수령교. 그러니까, 그죠? 이게 조폭 사상입니다. 조폭의 두목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제한 게 이 조폭교입니다. 그래서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그래서 이 북이나, 그죠? 일본이나 뭐가 되겠다 하냐면 저게 되겠다 그래요. 그 수령을 위한, 천황을 위한 총폭이 되겠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가미가제죠. 그렇죠, 그죠? 우리 태극교회는 아닙니까? 태극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러면 몸과 마음을 바쳐 그랬죠. 국가를 위해서. 그거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게 그게 바로 가미가제입니다. 그래서 가미가제를 제도화하고 또 가미가제를 찬양하는 게 바로 조폭교다. 그래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일본, 남, 북 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요, 코리안이 국가주의 조폭교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암울해요. 솔직히 암울해요. 난 못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벗어나려고 나도 한번 한국인 전체가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자고 막 소리치고 뭔가 하고 싶지만은 진짜 벗어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우리가 진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추구한다면은 충성맹세 국민들에는 반드시 혁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로 개표 부정을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 유엔 미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콩고에다가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아라고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게 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도 창피한 줄도 몰라. 이라크에도 수출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최악의 반민주 범죄를 수출한 나라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민주주의를 수출해야지. 아니? 그래서 주권자의 힘으로 정말 주권자의 의지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개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됩니다. 투표소에서 즉시 수개표에 뿌리면요 30분 내에 전국에서 결과가 딱 나옵니다.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냐?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면서 뭐 왜 그러겠어요? 지만원과 변태극우, 변태보수. 우리나라는 극우가요. 진짜 극우 아니에요. 사이코 극우, 변태 극우예요.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 극우는요,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보수는요, 얼마나 기품 있고 품이 있는데요. 저런 자유한국당 쓰레기 같은 놈들일까 봐요. 이번 과정은 우선 이제 5.18 위원 추천을 하는데 한국당에서 엉터리 추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이 이 세 사람 한국당이 추천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거부했죠. 그건 잘한 일이에요. 지만원이 또 이제 김진태가 초청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5.18 토론회를 하는데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서 정말 말 같지 소리를 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거에 2월 8일입니다. 김하나이가 한 얘기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 당시 광주 상황을 북한에서 전부 생중계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600명 중에 일부 사진을 있잖아 해가지고 요 사람이 북한의 누구고 요 사람이 북한 누구고 다 이제 뭐 이름까지 지 나름대로 밝혔죠, 그죠? 근데 거의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전부 딴 사람, 딴 주인이 있어. 실제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주인이 다 있어요. 응? 그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 북한군이 600명이 내려오는데 그걸 지도세도 모르게 내려왔다. 그 일 치르고 올라갔고 그걸 또 북에서는 생중계까지 했다. 그게 나라인가? 나라가 아니지, 그거는. 어떤 동네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후진 동네라도. 그래서 전두환 영웅이고, 이 나라가 쿠데타 손에 넘어갔을 것을 전두환이가 막았다. 참나 어이없어요. 이건 그냥 한마디로 미친놈 헛소리예요. 이걸 증명하고 자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인간은요, 그냥 처벌해야 돼요. 그냥 그 이에 약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안종철이라는 사람은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라는 책이 있어요. 책인데 거기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만원을 발제자로 부른 놈들도 그냥 미친 놈들이에요. 미친 놈뿐만 아니라 굉장히 덜 떨어졌어요. 이따 왜 덜 떨어진지 설명을 할게요. 이런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극우락하는 세력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극우라는 이 극우들이요, 보통 나라의 극우와는 완전히 달라요. 보통 나라의 극우는 뭡니까? 그 사상적 바탕은 민족주의입니다, 그죠? 자국 중심주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는 이념이죠, 그죠? 그래서요, 유럽에서 왜 이 극우들이 이 득세를 하냐 하면요, 아프리카, 아랍, 이런 쪽에서, 터키 이런 쪽에서 워낙 이민을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저 국가에서 생산된 그 경제적 발전들이 저가 못 누리는 거예요. 많은 부분 이민자한테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나라를 말이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못 살게 만드냐. 이민 반대해.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 바탕은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 그 다음에 어떤 면은 친서민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친서민주. 왜 그러냐면 그 피해를 누가 받겠어요? 서민이 받죠. 그러니까 서민을 보호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극우가. 그런데 한국의 극우는 뭐냐 하면요, 영 반대예요. 태극기만 들고 설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들고 설칩니까? 성조기 들고 설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설치죠. 이 인간들은요,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가 아니에요. 거의 반대 민족 자학적이에요. 우리 민족은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 없으면 안 된다? 미국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라야. 이런 자학 종족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런 자학 종족은 없어요. 대부분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문제이지, 이렇게 외세를 신격화하고 종교화하고 우러러보고 떠나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나 이런 종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 쳐놓은 덫이죠, 그죠? 미국의 덫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미국 없으면 우리는 죽어, 이겁니다.
그래서 외세 숭배를 넘어서 가지고 외세 숭배하고 찬양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외세 자체가 종교화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조기 들고 설친 사람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천황교 환자들 엄청 많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은 도저히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나쁜 것 투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도저히 안 될 민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선증은 어떻게 돼요? 때려야 말을 듣는다 해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조선증을 대단하게 얘기하는 말인지 그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일본 애들은 안 때려도 말을 들어. 알아서 졸개니까. 아예 졸개 정신이 아예 막 철두철미하니까. 한국 사람은 안 때리면 말을 안 들어. 그건 뭐냐면 뭐가 있다? 자기의 주견이 있다. 개인성이 있다.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훌륭한 건데. 그래서 일본 황국 신민, 미국 속국의 코메리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래서 현재 이 변태극우 주력이 태극기 성조기 부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기부대입니다. 국기부대 말하자면. 이런 변태극우의 후예가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뭐 까풀을 쓰고 있습니까? 극우란 말이 싫으니까 보수라는 까풀을 쓰고 있죠. 그렇죠? 변태극우 정당의 잔당이다. 변태극우 정당이 뭡니까? 미국, 일본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반대하면은 쏴 죽여보고, 아무 죄 없는 민간인 또 100만이나 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 필요가 있을 때마다 써먹으려고 무고한 사람들, 더구나 힘없는 사람들, 그죠? 힘없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납북 어부들, 그 다음 또 하나는 제일동포.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간첩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간첩이 내려왔다. 간첩 일망타진. 이래가지고 객소리도 못 하도록 만들고. 그 짓을 한 인간들이거든요. 그 잔당들이. 근데 민주화를 하려면은 이 세력들을 다 작사를 내놔야 되죠. 그렇죠? 작사를 내서요. 전두환이 노태우 감옥 들어가 있을 때 김대중이 뭐 했어요? 풀어주라, 사면해주라 했죠. 미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또 김영삼이 풀어줘보고 거기서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시민이 힘을 얻어가지고 뭘 힘을 내가지고 뭘 해놓으면 뭐해요? 4.19 때도 해놔놓으니까 장면이 말아먹어버리고, 전두환이 노태우 잡아여놔놓으니까 김대중, 김영삼이가 풀어줘버리고, 촛불로 이재용 잡아놓고 그 해놔놓으니까 이재용이까지 저리 나와가지고 이재용이 떠받들고 다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하면서도 껍데기만 민주화했어요. 속은 민주화 안 했어요. 반민주 세력을 청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유화만 했어요. 자유화만 하면 누가
좋을까? 돈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자유화에는. 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돈이죠. 돈 없으면 자유 못 누려요. 돈 없으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한 5km 정도 걷는 건 가능하겠지. 그죠? 그럼 돈 있으면 차 타고 다니면 돼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 되죠. 돈 없으면 걸어 다녀야 돼, 서울까지라도. 돈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있는 놈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만 민주화했어요. 선거하는 정도. 그러다 보면 사회는 민주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업은 민주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학교도 민주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극히 제한적인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극우 세력들이 뭐로 싹 그 옷을 갈아입냐? 보수 세력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사 보수 정권이 등장하게 돼요. 사이비 보수 정권이죠. 이런 그 보수 정당이 소위 변태 보수입니다. 보수는요, 전통적 가치,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쳤겠다면 충효라 칩시다. 충효의 가치가 그죠? 그 극단화되면 나쁘지만 효의 가치 같은 거는요, 그런 대로 그게 잘 발휘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효를요,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효로 바꿀 수 있냐면, 이제는 자식이 효를 하는 시대를 넘어 가지고 국가가 효를 하자.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기품 있는 회사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변태 보수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껍데기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죠. 왜? 헌법에 그런 나와 있으니까. 속은 여전히 외세추종. 그러니까 어떤 짓 합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 보상을 못 해주도록 막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한테 그 기지 사용하는 그 비용 있잖아요. 그죠? 그 기지 그 방위금 분담금을 더 올려줘라고 지랄하고. 나 진짜 참, 나 이래 미친 놈들, 나. 그 다음에 독재 정권과 재벌을 옹호하고. 이승만이 국부닥하고, 박정희가 근대화 혁명가락하고, 재벌은 손도 대면 안 되고, 이 사람 또 그렇죠. 그런데 딴 사람들은 그래도 극우라는 걸 이제는 극우라는 게 밝혀지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죠? 그거는 딱 감추고 보수인 척 하죠, 그죠? 근데 여전히 아직 공공연하게 변태 극우 노릇을 하는 인간이 이제 김진태 같은 류예요. 그래서 강주 민주화 운동도 부정해버리고 전두환도 옹호하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8 모독한 김진태, 이정명, 김순례 의원직 제명을 윤리해보자. 이런 게 지금 이제 계속 그 엄청난 어떤 그 정치적 주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한국당은 이것도 그래요. 이정명이만 제명했거든요. 제일 힘짜가리 없는 사람. 그죠? 비례대표, 육군 대령 출신. 힘이 어디 뭐 있겠어요? 별 달았어도 힘이 별로 없을 텐데, 그죠? 저 자유한국당에서, 그죠? 육군 대령 출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미친 지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래도 비교적 정치의식이 건강하다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 지만원과 김진태가 벌인 저 발광,
얻은 작은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 5.18 망언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는 사람이 64.3%예요. 나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딴 건 놀란 게 아니고 경상도에서 그죠? 50몇 프로 나와요. 그러고 반대한 사람이 2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대 1이 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는 이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고 그 기초에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걸 보고 특별한 의미가 영남의 변화인데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충청과 강원 지역보다 찬성 비율이 높아요. 보세요. 충청, 세종은요 54.6%, 강원은 56.1%인데 부산, 경남, 울산이 57.2%, 대구, 경북이 요 네 군데 중에는 제일 높아요. 57.6%예요. 우리 대구, 경북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우리 적폐들이 미친 걸 봤죠, 그죠? 어떻게 미쳤는지. 근데 적폐만 미쳤냐? 문재인이도 미쳤다. 문재인 정권도 미쳤다. 문재인 정권이 일으킨 작폐, 신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신적폐는 말이 안 됩니다. 적은 사인폐단인데, 그죠? 신적폐라는 그 말은 그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작폐, 폐단을 만드는 겁니다. 보면요. 한 2년 남짓 사이에 이거 이제 정권 잡기 전부터 작폐를 했으니까 미친 짓을 했으니까 정말 깽판 쳐놨어요. 깽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제가 추적해 보니까 제가 추적하는 한에서는 2016년 9월부터 대선 때까지인데 대선 이후까지도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되는데 킹클랩 구테타. 이게요. 군사 구테타는 뭡니까?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권력 탈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뭐를 동원해가지고? 킹크랩을 동원해가지고 권력 차지하는 겁니다. 보니까요. 민주당 경선에서도 킹크랩이 사용되는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거의 작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막 붕 떴어요? 안희정이가 막 완전히 붕 뜬 거예요. 있잖아요. 드루킹하고 안희정하고도 만났죠. 친하죠. 보이죠. 이 킹클랩 구테타의 일부가 구테타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재판부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죠? 그 주범이 누구다? 예? 김경수. 그래서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근데 아직 안 밝혀진 건 몸통입니다. 그죠? 근데 몸통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런 짓도요. 옛날에 박정희가 선거 부정할 때, 이승만이 선거 부정할 때 수준의 짓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재명을 날조 공격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했죠.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 거 보니까 2016년 11월 중순부터예요. 그때부터 그 어떤 세력이 이재명이를 막 공격을 하는데, 그때가 뭐냐면 이재명이가 2016년 10월 29일 날 청계천 집회, 촛불 집회, 그죠? 첫 집회에서 혁명의 어떤 불길을 질러버렸죠. 그죠? 그 이후에 막 폭발했죠, 인기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이재명이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이 공격을 하는데 뭐로 공격하냐? 누구를 들어가지고 공격하냐? 노무현을 들어가지고 공격합니다. 이건 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하튼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입니다. 하나도 증명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조 공격 있잖아요, 그죠?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게 공격을 했어요, 과거에. 간첩을 만들 때도. 예를 들면은 북한 갔다 왔까, 그 어부로 잡혀갔다 왔든 말든 북한 갔다 온 건 사실이잖아, 그죠? 뭔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악랄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더 악랄할까? 지만원이가 더 악랄할까? 이 사람들이 더 악랄할까? 훨씬 악랄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이 개삭했지. 그 다음에요, 노무현이가 정권 잡을 때 엄청난 사기를 쳤죠. 대지 저금통 모은 돈으로 희망대지 저금통으로 대선 치렀다. 사기를 쳤죠. 뒤로 누구한테 돈 받았어요? 삼성한테 돈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삼성 엑스파일 덮어줬죠. 그래가지고 삼성 정권으로 전락해버렸죠. 그 코스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2삼성 정권이 돼가지고 촛불을 받들겠다고 얼마나 캐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촛불을 안 받들고 누구를 받들었어요? 이재용이를 받들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을 받드는 사진은 내가 언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 이 정권이. 그 다음에요, 한국 정치사에서 이재명이 나타나기 전에 삼성에 맞섰던 유일한 정치인 노회찬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의문사였잖아. 이 나중에 내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노회찬이 죽었다는 그 아파트 앞에 있었던 시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노회찬이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정권이 나서가지고 이걸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노회찬의 죽음하고 뭐하고 관련돼 있다? 청와대하고 관련돼 있다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면 돼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있잖아요, 그죠? 장준하 의문사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건. 훨씬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미친 예타면제. 아까 예타면제 얘기했죠, 그죠? 그 이명박 연평균을 따졌을 때 이명박 정권의 몇 배다? 2.5배였다. 5배더라. 근데 그것도요, 김경수를 위한 잔치예요.
제가 이 뭐 많이 짜들어 써왔는데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냥 보고 이거 그 지도에다가 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얼마나 액수가 배정됐는지 이거 뭐 다 볼 필요 없고 인터넷 들어가면 있으니까. 이 지역 사업의 특징은요. 지역 사업에 예타 면제된 액수를 보면요. 제일 많이 된 곳이 경남인데 4조 7천억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위가 한 3억 될 것 같죠, 최소. 1조 5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챙긴다는 호남, 광주가요. 광주, 경북, 제주는 4천억입니다. 경남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경남이 2위 받은 충북의 3.1배, 광주, 경북, 제주의 11.8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저 거야? 문재인, 김경수 거야? 왜 이 지랄해? 지만원보다 더 미천지 덜 미천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성창호를 공격하라. 성창호 누군지 아시죠? 극하면 곤란한 거예요. 퀴즈인지 아세요? 네, 저번에 나오더라고요. 양성대 퀴즈라고. 사이트 보니까. 퀴즈인지 아느냐고. 그 성창호가요 5분에 했는 재판은요 재판 혁명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재판관도 살아있는 권력 2인자를 징역 2년에 때리고 법정 구속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성창호가 해낸 겁니다. 물론 제대로 재판을 하면은 김경수는 최소 징역 5년은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까지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고 여하튼 2년 징역형에다가 법정 구속한 것만으로도 거의 혁명적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 권력 지나고 나서 다음 권력이 전 권력을 응징할 때 그때는 막 때리지.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찾아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국 최초의 재판혁명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판결했다. 그래서 제가 김재규를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높이 평가하는데 김재규의 1인 혁명 정말 김재규는 자기 모든 걸 바쳐가지고 했거든요. 그 가족의 미래까지도 사실은 바쳐버린 거예요. 난 김재규만큼 자기를 헌신적으로 이 조국에 바친 사람 없다고 봐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김재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여하튼 첫 1인 혁명이다. 한 사람이 혁명을 한 거다. 난 1인 혁명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혁명은요.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요. 이래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경인선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경인선이 뭡니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하는 걸 경인선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죠? 그 이름 또 누가 요구해가지고 문재인이가 그 경공모라는 게 어렵다 해가지고 경인선을 바꿨는데 여기에 이제 그 김정숙이 하고 뭐 같이 이 유세 다니고 그런 거 유세 다니고 같이 그 이제 만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있는데 이게요. 성창호가 사실은 말해준 게 있어요. 경인선을 타면 어디로 간다? 청와대로 간다. 그걸 말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 이외에도요, 성창호가 말해준 게 많아요. 우리는 귀를 닫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창호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그과 소위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이 하는 짓을 보면요, 사실에 대한 검증이나 어떤 해석 이런 거는 극도로 피해버립니다. 안 합니다. 그러고 뭐 하냐? 문제 제기하는 놈을 디립다 공격해버립니다. 저놈 죽일 놈이라고. 저놈이 옛날에 그죠? 이 극우 정권이 했던 짓이 뭡니까? 저놈 빨개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게 마녀사냥이죠. 그죠? 마녀사냥 수법을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그래서 신재민이 뭘 얘기를 했을 때도, 그 다음에 김태호가 뭘 얘기했을 때도 전부 뭐를 합니까? 그 사실이 맞냐 안 맞냐 일체 얘기 없죠. 사실 검증해보자 얘기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저놈들이 미친놈이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이고 그래 공격해버리죠. 그게 빨갱이 사냥입니다. 그 빨갱이 사냥의 진화된 수법을 너무나 잘 구현하고 있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손혜원이도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뭘 몰아갑니까? 자기 동생을 도박꾼으로 몰아가죠. 동생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 검증은 하나도 안 합니다. 왜? 다 진실이거든. 이게요, 극우 세력하고 똑같은 겁니다. 빨갱이나 극우나요, 좌익이나 우익이나 하는 짓들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없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실사구시입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죠? 우리 편들이, 자기 편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어 보면요, 이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헤어나겠어요? 그죠? 더구나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 아니에요. 이렇게 악랄한 겁니다. 이 세력이. 그래서 성창호 공격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장을 섭니다. 홍영표가. 양승태 사단의 저항이다. 대선 결과 부정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그래서 양승태 적폐 사단의 재판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비서. 대법원장 할 때 그 비서를 2년간 했다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관계되는 사람은 다 똑같다 이 얘기 적어나가죠. 그죠? 그럼 개인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딱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앞장선 게 누구냐면 김경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이 사람하고 성창호하고 특수관계다 이렇게 해요. 특수관계란 말을 잘못 들으면요. 뭐냐면 한 당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들려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죠? 교묘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양승태 꼬봉이다. 이렇게 딱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승태 꼬봉이 양승태가 구속되고 하니까 그 보복을 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겁니다. 민주당 저 인간들은요, 자유한국당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왜 더한 놈을 딱 증거 하나만 대자면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며칠이고 지랄했잖아. 그 다음에 그때 총선 공약에 테러방지법 폐기하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놈도 없어. 테러방지법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얘기했죠. 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콩고물밖에 안 보여.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 바로 탁 꿇어앉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똥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세력이,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로 몰고 갔냐면 진영 대결로 몰고 가요. 그런데 진영 대결로 몰고 갈 때 저한테 유리한 방식일까 불리한 방식일까? 당연히 유리한 방식이죠. 유리한 방식이 어떻게 하냐? 저거는 촛불이고 양승태는 적폐다. 요래 몰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촛불이 적폐를 처단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문바들한테 뭘 하는 겁니까? 사실상 성창호를 향해서 공격 개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집회하죠. 이놈들 생각하면요, 막 피가 끓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사법부가 저한테 겁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의 반개혁 저항 복수를 뭐 하겠다? 누구의 힘으로? 대중의 힘으로 분쇄해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민재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세력이 무서운 세력이에요. 이런 세력한테 정권 전환하면 안 돼요. 저가 필요할 때 어떤 인민재판을 할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자유한국당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에요. 그러는 이 대중들이 집회를 하면서 성창호 인격 살해를 합니다. 김경수는 죄가 없다. 사법적폐를 청산하자. 아니, 저거 재판하지, 그럼. 이런 얘기가 납니다. 개는 개인데 정권의 개가 아니고
박근혜의 개 아니냐. 성창호는 유신헌법이 반포되던 해에 태어났으니 유신의 개로도 어울린다. 또 양성태의 개다. 양성태가 예쁘다고 감싸주니 개처럼 학학대며 누가 우리 아빠 집어넣어서 라고 김경수를 누가 우리 아빠 집어넣어서 라면서 김경수를 집어넣어 버린 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양성태의 개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청래는 또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정부를 망가뜨리는 세력이 항상 있다. 사법부에 따리를 틀고 있는 적폐 세력이 많다. 아예 사법부를 고만 적폐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촛불이 아니잖아. 가짜 촛불이잖아. 그죠? 진짜 촛불 같으면 이런 짓 안 해요. 진짜 적폐 세력을 제대로 가려내가지고, 그죠?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 똥줄이 타니까 촛불을 이용해가지고 남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박정희 전두환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서기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판사했던 사람 아니에요. 참 이 사람도 골 때린 사람이에요. 성창호는 양성태 키즈라며 양성태 구속에 충격받은 양성태 사단의 판사들이 사법농단 수사 총지휘한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보복 판결을 내렸다. 그 복수다 이거지. 그런 판결문 이 사람들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판결에 대해서는요, 내가 다음에 이 사람 판결은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김재규의 어떤 이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동영상도 많이 올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성창호. 이런 사람한테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물론 내가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만은. 그 다음에 안진걸이라는 이 친구도 참 골 때려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했던 사람이에요. 김경수 지사 재판은 재판이 아닌 개판이다. 아니 시민사회단체가 이 짓 하면 정권에 앞장서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문재인 그룹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또 넘어버립니다. 국기문란.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경수 판결문 설명회를 12일 날 하기로 했는데 1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는 이 이름부터가 뭡니까? 성창호를 뭐로 단정하고 있습니까? 적폐 세력의 일원으로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농단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입법부 국회의원이 한 사람의 판사를 두고 이 짓 하는 게 이건 테러라도 보통 테러가 아니에요. 저건 더구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건 서북청년단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박주민이
정신 차려, 박주민. 이 사람이 언제 세월호 했던 사람인가 싶어요. 미친놈 같아요. 보통 미친놈이 아니에요, 미쳐도. 판결문을 분석하고 발제하기로 한 외부 인사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한다. 그런데요, 아마 이거 못할 겁니다. 아니, 그거 나와가지고 판결문을 그 민주당 구미에 맞게, 김경수 쪽 구미에 맞게 해설하면 그 사람이 법조인 자격이 있어요. 그건 돌아도 보통 도놈이 아니지. 그건 나는 지만원급입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에? 그런 미친놈이 나올까? 난 그런 미친놈, 그 정도 미친놈은 뭐 극히 드물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 달렸는데요. 10개만 골라왔어요. 상위에서 10개. 근데 여기 마침 있잖아요. 그죠? 요게 청정 댓글이에요. 문바들이 와가지고 막 똥을 막 사질러 놓잖아. 그죠? 어? 그 한 20번째 이후에 가야 진짜 제대로 된 댓글들이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댓글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댓글들 보면요. 문재인 관련 또는 정권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올라오면요. 앞에서는 다 완전히 문바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이 찬양, 그 다음에 인이 비판자에 대한 공격, 이거로 도배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한 20번째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여론, 진짜 댓글이 나오는데요. 거기는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저 문바들만 제거해버리면요, 이 나라 괜찮은 나라 돼요. 박사모는 그렇게 위험한 존재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존재는 문바들이에요, 문바들. 국민무선하는 발언하지 마라. 나 절대로 반대다. 법정에서 정당하게 판결을 한 것을 왜 니들이 참견하냐. 여론 재판하자는 건가? 이건 신사법농단이다. 새로운 사법농단이다. 새로운 사법농단인데요. 옛날보다 더 심한 거예요. 어? 아니, 의회 권력이 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있잖아요. 공격하는 게 말이 돼요. 삼권 분립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다.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국정농단, 진짜 국정농단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세 번째가 사법부 없애고 니들이 판결하고 다 해라. 그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 10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청정 댓글은 괜찮죠, 그죠? 보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 뭐 이게 좀 제목이 좀 그렇죠. 제목이 좀 격조가 좀 없죠. 왜 이래 자라났냐 하면요. 성창호가 가르쳐 줬거든요. 사실은 성창호가 판결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이 댓글에 얼마나 개입했냐 하는 걸 재판할 수가 없어요. 왜? 특검이 그것까지 조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김경수를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뭘 얘기해 준 거냐 하면은 경인선 타고 가보면은 거기 누가 있다? 청와대 문재인과 김정숙이 앉아 있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뭘 타야 되겠어요? 예? 진짜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은 대선 부정 용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경인선을 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를 타버렸어요? 호남선을 타버린 거예요. 누구 불러다가? 지만원이 불러다가. 근데 자유한국당이 호남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냥 죽어요. 죽는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죽을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진태와 자한당이 지금 노선 착오를 한 겁니다. 경인선을 타야 되는데 뭘 타봤다? 호남선 탔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면 초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이는 또 또라이 짓을 했어요. 오세훈이가 말은 제대로 했어요.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이 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다. 못 채울 수 있다 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나도 그래 봐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지가 그걸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튿날 바로 꼬리 내려버려.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요. 말하자면 금수저 애들이라 가지고 뭘 그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 얘들은 투쟁을 할 줄 몰라요. 투쟁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남선을 타는 머리에 이제 완전히 막 작살이 나는 거예요. 호남선에 불이 붙어서. 그래가지고 김진태 등 세 사람이 이종명, 김순례 이 세 사람이 국회 제명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제명 안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민주당은요. 얘들을 갖고 노는 게 훨씬 유리해요. 김진태를 제명시키는 것보다 김진태를 놔두고 그죠? 계속 갖고 노는 게 저한테 훨씬 유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경인선 얘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호남선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야. 광주 5.18 이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라. 그 얘기 나올수록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신이 나는 거죠. 그죠? 왜? 대선 부정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요. 이거 좀 솔직해져야 되는데 광주 망언 그 3인방 있잖아. 김진태 등. 이 사람들이 망언이 더 심하겠어요. 더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손혜원하고 서영교의 손혜원의 국정농단, 서영교의 사법농단이 더 심각한 사태겠어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게 말 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요, 진짜 말하자면 지 투기했는 걸 값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청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 이 문화재지구로 만들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국가를 사적 이유로 이용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조치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조치는 청와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범죄 행위예요. 이건 감옥 가야 될 일이에요. 국회의원 그만둔 정도가 아니고. 서영교는요. 자기 의원 사무실에 법관을 판사를 불러다가 이런 조치해달라고 했잖아요. 판결을 해달라고. 그 사법농단 진짜 이거는요 양성태급의 사법농단이에요. 그런데 무슨 조치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은요 손혜원, 서영교는요
국회의원직을 제명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때를 만나가지고 막 김진태가 너무너무 잘 나와준 거지. 지만의가 막 너무너무 막 축포를 터뜨려 준 거지. 그죠? 그 자유한국당이요. 너무 무능하고 또라이들이기 때문에 이 형국에서 그죠? 아무것도 못 얻고 바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놈 저놈 다 미쳤죠. 그렇죠, 그죠? 어느 놈이 더 미쳤는지 진짜 분간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그럼 이래 가면은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망하거든요. 망한다는 걸 보여준 게 뭡니까?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 앞으로 더 곤두박질 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는 조그만 개혁 가지고 안 된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야 된다. 새로운 정당이 없으면 국가를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권력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당은 어떤 정당이어야 되냐?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해왔던 주권자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주권자 당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요, 왜 안 됐냐 하면요. 이 미국이 한국을 반공 독재 국가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코메리카죠. 그죠? 그 코메리카의 정당들을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을 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미국식 자본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정말 좋은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여기는 저거 건데. 그래가지고 정당을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A당, B당으로. A당이 자유당, B당이 민주당입니다. 이 둘 다 반공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코메리카 A당, B당으로는 한국 사회 촛불혁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게 지금 거의 증명이 됐죠. 오히려 누구하고 놀아납니까? 삼성하고 놀아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A당, B당 그 당원들이란 사람들이 그죠?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똘마니들이에요, 똘마니들. 조폭 똘마니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박통교, 박정희 교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교. 그 대통령이 아니면 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박통교의 신도들, 박사모. 그 다음에 노통교 신도들, 노빠, 문빠들. 이들 수준 가지고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이건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맞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 즉 주권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현하고 주권자가 참여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잘난 인간들, 기득권자들 모임이죠. 그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똘마이 짓만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몇 년 전에
2016년부터 2017년에 있었던 그 촛불혁명을 문재인한테 줬더니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이제는 그 촛불혁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 민주당 택도 없다, 저 가지고는. 자한당은 제거돼야 될 정당이다. 그래서 주권자의 이한, 주권자를 위한 주권자 당이 출연해야 된다. 이건 누가 결정해? 보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그 당원이 결정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 주권자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뭘 해야 되냐? 모든 핵심은 법률에 있죠. 그죠? 법을 안 바꾸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죠.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국회를요, 국회에 그죠? 보면은 법조인 수두룩 뻑뻑이죠.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성대 몇 개 대학 다 독점해버렸죠. 그 다음 남성이 거의 독점하죠. 거의 노동자, 농민이 있습니까? 주부 있습니까? 청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너끼리 다 결정하는데? 그래서 1% 특권 모임에서 주권자 대표회의로 국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1% 나라를 누구의 나라로? 주권자의 나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한 조직, 기관차, 그것이 뭐다? 주권자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원래는 많이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